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누른 착한 친구들한테만 제가 입은 이 멋진 옷이 보인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얼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앤 조이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플레이 앤 조이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이의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야! 옛날 어느 나라에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 임금님은 나라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우 귀찮아 정말. 화려하고 멋진 옷에만 관심이 있었지. 더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옷을 가져오너라. 어느 날 성 밖에서 두 형제가 소리쳤어. 임금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감을 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옷이지요. 그때 임금님은 형제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 그리고 당장 형제를 성 안으로 불러들였지. 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옷을 만들거라. 네, 임금님. 바로 그 옷에는 깜짝 놀랄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만드는 옷은 바보에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그래? 아, 그거 참 신기하구나. 어서 빨리 그 옷을 만들거라. 임금님은 형제들에게 옷값으로 그 말을 듬뿍 내어주었어.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일어나지 않고 키득키득 웃고 놀기만 했어. 아니, 진짜 이런 거짓말에 속다니. 어리석은 임금이라더니 진짜 어리석구만.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다니까. 나 그거에 속을 줄 몰랐는데 진짜 속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사실 형제는 거짓말로 돈을 버는 사기꾼들이었던 거야. 며칠 후 임금님은 새 옷이 몹시 보고 싶었어. 그런데 혹시 내 눈에 안 보이면 어쩌지? 임금님은 내심 걱정이 되어 제일 똑똑한 신하에게 옷을 보고 오라고 했지. 신하는 임금님의 말에 따라 형제의 집에 가보았어.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이 옷감 좀 보시라고요. 왜 안 보이지? 분명 똑똑한 사람한테 보인다고 그랬는데? 왜 안 보이는 거지 대체? 어떡해? 형제는 텅 빈 배틀을 가리키며 자랑했어. 신하는 바보로 보일까봐 옷이 보이는 척을 하며 칭찬했지. 너무 아름다운 옷이네요. 그리고 임금님에게도 거짓말을 했어. 임금님에게 잘 어울리는 정말 최고로 멋진 옷입니다. 그 옷이 그렇게나 멋있단 말이냐? 어서 빨리 그 옷을 입어보고 싶구나. 임금님은 신하의 말을 듣고 한껏 들떴어. 드디어 형제는 옷을 다 만들었다며 성으로 찾아왔어. 두 팔로 귀한 옷을 받쳐든 듯 임금님에게 다가왔지.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안 보여. 설마 내가 바보란 말인가? 이럴 수가. 임금님, 어서 이 멋진 옷을 입어보세요. 하지만 임금님은 바보로 놀림받을까봐 옷을 입는 척했어. 여태까지 내가 입은 옷 중 최고로구나. 신하들도 바보라는 말을 들을까봐 너도 나도 박수치며 칭찬했어. 임금님은 새 옷을 자랑하고 싶어 거리 행진을 했어. 백성들은 임금님의 옷이 궁금해 거리로 몰려나왔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임금님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 하지만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 그때 한 아이가 소리쳤어. 임금님 좀 봐!
완전 벌거벗고 안 돼요. 벌거숭 임금님, 벌거숭 임금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지. 임금님은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 날씨가 많이 덥구나. 어서 성으로 돌아가자. 임금님은 부끄러워 허둥지둥 성으로 돌아갔대. 옛날에 콩쥐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았어. 콩쥐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동생 팥쥐가 콩쥐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지. 하지만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는 날이면 심술궂은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를 괴롭혔어. 예, 청소 다 끝나면 이것도 좀 빨아라.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콩쥐는 새엄마와 팥쥐에게 온갖 구박을 당했어.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와 팥쥐를 불러 밭을 매게 하였지. 얘 콩쥐야, 너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메고 우리 공주님은 몸이 쇠약하니까 쇠호미로 모래밭을 매요. 네, 엄마. 자, 난 벌써 다 끝났다. 이거 다 끝내고 얼른 와. 오늘 안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팥쥐는 금방 일을 마친 후 놀러 나가고 콩쥐는 하루 종일 울퉁불퉁한 자갈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끝나질 않았어. 그때 콩쥐가 쓰던 호미마저 뚝 부러지고 말았어. 콩쥐는 부러진 호미를 보며 울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신비로운 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 콩쥐야, 울지 마렴. 내가 도와줄게. 소의 도움으로 자갈밭은 금세 기름진 밭이 되었어. 우와, 소야, 진짜 고마워. 최고!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 팥쥐야, 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집으로 출발하자. 네, 엄마. 새엄마와 팥쥐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 어머, 너도 가고 싶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저기 있는 별을 다 곱게 찍고 그리고 저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그러고 잔치집으로 오렴. 알겠지? 네. 콩쥐는 산더미처럼 쌓인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 저 많은 별을 언제 다 찍는담? 그때 짹짹짹, 콩쥐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짹짹짹짹짹. 참새떼가 벽껍질을 전부 벗겨주었어. 우와, 참새야, 진짜 고마워. 이번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이게 뭐야? 독이 새고 있잖아. 그때 콩쥐야, 내가 금이 간 곳을 막아줄게. 덕분에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 참새야, 고마워. 두꺼비야, 고마워. 하지만 일을 끝낸 기쁨도 잠시 콩쥐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이 옷차림으로 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슬퍼하는 콩쥐 앞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어. 콩쥐야, 울지 마렴.
고마워요, 선녀님. 새 옷을 입은 콩쥐는 선녀처럼 예뻤지. 잔칫집에 가던 콩쥐는 냇가에서 원님과 마주쳤어. 깜짝 놀란 콩쥐는 급하게 뛰어가다가 꽃신 한 짝을 개울물에 빠뜨리고 말았어. 원님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온 동네를 돌아 콩쥐네 집에도 찾아왔어. 이 꽃신의 주인을 찾고 있소이다. 어머어머, 그 꽃신 우리 파치한테 아주 딱 맞을 것 같네요. 파치야, 어서 신어버려, 어서.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파치가 발을 구겨 넣었지만 이게 안 들어가. 꽃신은 맞지 않았어. 안 맞는 것 같아. 당신도 한번 신어보시겠어? 제가요? 마침내 콩쥐가 꽃신을 신자 발에 꼭 들어맞았어. 당신이 그 꽃신의 주인이었군요. 원님은 아름다운 콩쥐에게 청혼하였지. 새엄마와 파치의 못된 짓을 한 원님은 두 사람을 잡아 벌을 주고 콩쥐와 원님은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노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한숨을 쉬며 말했지. 에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같이 먹고 살 사람도 없는데. 아휴, 저랑 먹고 살면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란 총각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 이상하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 아유, 이렇게 일해서 누구랑 먹고 살려나? 저랑 먹고 살아요. 총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개울가에 웬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지. 아니, 이곳에 이렇게 큰 우렁이가 있다니. 세상에. 근데 우렁이가 말했을 리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큰 우렁이는 처음 보니 집에 데려가야겠다. 총각은 우렁이를 들고 집으로 가 항아리에 넣어두곤 잠에 들었어. 다음 날이 되어 눈을 뜬 총각은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뭐 아무렴 어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총각은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곤 다시 집에 도착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지. 집이 어느 틈에 이렇게 깨끗해졌지? 저 밥은 또 누가 한 거람? 설마 귀신이라도 든 건가? 아니, 도깨비 짓인가? 총각은 집안 이곳 저곳을 살폈지만 총각 외엔 아무도 없었어. 내일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말겠어. 아, 오늘도 빨리 일하러 나가봐야겠다. 다음 날이 되어 총각은 일하러 나가는 척하며 얼른 뒷마당에 숨어 몰래 지켜봤지. 그러자 우렁이를 넣은 장독대에서 빛이 나더니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어. 휴, 이제 아무도 없으니 슬슬 시작해볼까? 여인은 총각의 집을 이곳 저곳 청소를 하며 빨래나 요리도 척척 해냈어. 이를 본 총각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 다 끝났다. 이제 슬슬 다시 들어가 볼까? 저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시죠? 그게... 여인은 총각에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우렁이가 되었는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어. 그러니까 당신 말은 원래 바닷속 용궁의 용왕 딸이었는데 명을 어겨 우렁으로 변했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전 다시 용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답니다. 그럼 용궁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네? 그럴 순 없어요. 전... 걱정 말아요. 셋씩.
그렇게 둘은 혼인을 하여 여느 부부처럼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욕심쟁이 사또가 우렁이 색시를 보곤 첫눈에 반해버렸어. 저 아름다운 아가씨가 어디서 왔을꼬? 이름이 무엇이오? 네? 저는... 사또, 송구하오나 이 사람은 제 부인이옵니다. 아하, 그래? 이보게 자네, 나랑 내기를 하지 않겠는가? 에? 내기라고쇼? 만일 자네가 이기면 내가 자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그렇지만 내가 이기면 자네 부인을 내가 갖는 걸세. 그건... 이를 어째... 내가 어찌 사또를 이길 수 있단 말이오. 울지 마시어요. 제게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건 제가 용궁을 빠져나올 때 가지고 나온 보물이옵니다. 서방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호리병의 뚜껑을 열면 서방님을 도와줄 겁니다. 그럼 내기를 시작하겠네. 주제는 여기 들판에 나무 10그루를 누가 먼저 심는지 내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시작! 대결이 시작되자 사또의 부하들은 일제히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 이를 본 총각은 얼른 호리병을 꺼내들어 뚜껑을 열었어.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일꾼들이 생기더니 엄청난 속도로 나무를 심었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좋아! 이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어! 마침내 총각은 내기에 이겼어. 그러자 화가 난 사또는 다른 내기를 하자고 했어. 다음 내기는 바다를 먼저 건너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알겠어? 총각은 내기를 이겼지만 원님의 말을 거역할 순 없었어. 내일은 저 넓은 바다를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는군요. 분명 또 엄청나게 준비할 거예요. 서방님, 걱정 마셔요. 총각이 잠든 후 우렁각시는 밖에 나와 기도를 올렸어.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건 아오나 제발 이번 한 번만 절 도와주세요. 다음 날 배와 병사들을 준비한 사또에 반해 총각은 달랑 호리병 하나뿐이었지. 색시가 이걸 바다에 빠뜨리면 된다 그랬지. 그럼 어디? 총각이 호리병을 바다에 빠뜨리자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작은 통나무 배가 나타났어. 그 순간 출발 신호가 들려왔고 총각은 얼른 배에 올라타 노를 저었지만 사또를 쫓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지. 안 돼! 내 색시를 뺏길 순 없어! 총각이 큰 소리로 외치자 파도가 일렁이더니 사또가 탄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순식간에 파도는 높이 치솟더니 원인이 타고 있던 배를 꼴꺽 삼켜버렸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사또는 그제서야 본인이 내기에 졌다고 순순히 인정했지. 나왔어, 색시! 오셨어요, 서방님? 색시 덕분에 내기에서 이길 수 있었어. 고맙소, 색시. 그 후 총각과 우렁각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바닷가 근처에 아내와 어부가 살고 있었어. 어부는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런 어부를 못마땅해 했지. 이 지저분한 집구석 좀 봐. 여보, 제가 매일매일 청소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는 불평만 늘어났지. 어부가 운이 좋게 물고기 2마리를 잡아오면 아내는 3마리를 원했고, 어부가 망고를 따오면 아내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지. 복숭아 가져와야죠, 복숭아! 여보, 대체 내가 뭘 해야 당신이 행복해지겠어? 이 냄새나는 집에서 벗어난다면 그때 행복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시작했어. 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몇 시간이 흘렀고
어부는 지치고 말았지. 오늘 먹을 건 풀밖에 없겠구만. 잠깐만. 뭔가 잡혔나 본데? 어부는 양손으로 낚싯대를 꽉 쥐고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와, 꽤 무거운데? 와, 엄청 큰 놈인가 봐. 마침내 어부는 낚싯바늘을 들어올렸고 놀랍게도 어부에게 잡힌 건 몸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자미였어. 이게 뭐야? 가자미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웠지? 아니에요. 어부 아저씨, 제가 다른 물고기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나한테 말을 한 건가? 전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전 마법에 걸린 왕자예요. 제발 절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나도 말하는 물고기를 잡아갈 생각은 없단다. 어서 가보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바다에 다시 놔두고 아내에게 이 가자미에 대해 말할 생각에 잔뜩 신이 났어.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물고기 못 잡은 거야? 아니, 내가 가자미를 잡았는데 그 가자미가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마법에 걸린 왕자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계속 빌어서 바다에 다시 놔줬지. 네?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린 가난뱅이에다가 쫄쫄 굶고 있는데 더 나은 집을 달라고 했어야죠. 응? 물고기가 집을 어떻게 줘? 그런 거 못해. 전 예쁜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고기는 당신이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빨리 돌아가서 당장 예쁜 집을 달라고 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자미가 물 위로 올라왔어. 어부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내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부인 소원이 뭔데요? 좋은 집에 살고 싶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돌아가보세요. 소원은 이루어드렸어요.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어부의 집은 정말 근사하고 좋은 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여보, 이것 좀 봐요. 이 집은 정말 훨씬 크고 깨끗해요. 그래, 벽난로까지 있는걸? 정말 근사하다. 이제 행복하지? 우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그건 좀 두고 보고 어서 식사하고 잠이나 잡시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벌써 일어난 아내는 어부를 깨우며 말했어. 여보, 일어나봐요, 얼른. 무슨 일이야? 있잖아요. 이 집은 저희한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궁전에 사는 여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가지고 궁전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뭐라고? 아니, 왜 왕비가 되고 싶은데?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건 제가 알아서 결정해요. 어서 그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서 절 여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 아저씨 또 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궁전에 살고 있는 여왕이 되고 싶대.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소원은 이루어드렸어요. 어부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커다란 궁전이 있었지. 어부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어. 이제 여왕이 됐구려. 그래요. 이제 난 여왕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정말 근사하고 행복하지? 아니, 여왕이 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전
신이 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법의 물고기가 당신을 신으로 만들 순 없어.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어서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서 날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어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다로 향했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 아저씨,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내가 이번에도 원하는 게 있더구나. 그게 뭔데요? 아내가 이번에는 신이 되고 싶대.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어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지. 이번엔 또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군. 빨리 가봐야겠어. 뭐지? 어디 갔지? 궁전에 있어야 할 아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아내를 이리 찾고 저리 찾다 지친 어부는 다시 바다로 달려갔지.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제발 돌아와. 무슨 일이세요? 대체 내 아내를 어떻게 했어? 신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세상에 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안 돼. 다시 내 아내를 돌려주면 안 되겠니? 소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난 내 아내의 소원만 빌었어. 그치만 난 너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번엔 내 소원도 들어줘. 그렇긴 하네요. 뭘 원하시는데요? 내 아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어부 아저씨의 소원도 이루어드렸어요.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지. 자신의 작고 초라한 오두막 앞에 아내가 서 있는 거야. 여보, 돌아왔구려. 여보, 궁전이나 왕관은 행복과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단 하루도 굶는 날이 없었고, 아내는 행복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 날씨 좋은 어느 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며 양치기 소년은 언덕에 누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매일 똑같은 일상 진짜 지겨워 죽겠네. 뭐 재밌는 일 없나? 재밌는 일을 생각하던 양치기 소년은 며칠 전 마을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얘야, 가끔 양들을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늑대가 나타난단다. 그 늑대가 나타나면 꼭 우리한테 말해주렴. 오케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양치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는 아주 큰 소리로 외쳤지.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언덕 위로 올라갔어. 늑대 어딨어? 니놈의 늑대 어딨어?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늑대요? 글쎄요. 늑대가 어딨게요? 응? 아니, 여기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른 거 아니니? 아이 참, 늑대는 없어요. 저 그냥 심심해서 해본 소리예요. 무슨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정말. 우린 정말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랬다고. 네, 다신 안 할게요.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에게 한 번만 더 장난치면 더 진짜 이상 똥그냥 이런 될 줄 알아. 장난을 치지 말라며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마을로 내려갔어. 다음 날 양치기 소녀는 또 장난을 치고 싶었어.
아우, 심심해. 에이, 한 번쯤은 더 해도 괜찮겠지? 재밌겠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힘들게 언덕 위로 올라갔지만 당연히 늑대는 보이지 않았지.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 아주 버릇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 며칠이 지나 양치기는 노래를 부르며 양들을 돌보고 있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아우 아우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 이리저리 날뛰며 양들을 마구 잡아먹기 시작했어. 오늘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군. 그럼 본격적으로 사냥을 해볼까? 양치기는 어쩔 줄 몰라 큰 소리로 외쳤어. 양치기 소년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더 이상 안 속아!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하지만 끝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양치기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내가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아무도 안 오시나 봐. 어떡해. 어우, 배부르다. 그럼 이만 가볼까나? 어휴, 배불러. 늑대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양치기 소녀는 그제야 거짓말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냐, 잘 먹으마. 며느리는 매일 시아버지께 꽁보리밥과 간장만 드렸어. 하지만 남편의 밥상에는 늘 쌀밥과 고기 반찬이 있었어. 부인, 아버지께도 고기 반찬을 드렸어? 그럼요. 걱정 마시고 어서 드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는 계속 수척해졌지. 매일 고기 반찬을 드리는데도 이렇게나 수척해지시다니.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몰래 살펴보니 아내의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 아니 이럴 수가. 이를 어쩌면 좋지? 남편은 시아버지를 소홀히 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했어. 하루는 집신을 삼으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넌지시 말을 건넸어. 부인, 아랫마을에 사는 누가 아버지를 팔아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데? 아니, 다 늙은 사람을 뭐하러 산대요?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아버지를 삼으려고 그런다지 아마?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듣던 아내는 반색하며 남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어. 우리 요즘에 살림도 어려운데 시아버지를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면 어떨까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민하듯 말했어. 그런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탐낸단 말이오. 야위어서 힘도 없으신데 사갈 사람이 있으려나? 그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남들이 탐낼 정도로 살찌면 되잖아요. 뭐 그러던지.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는 건 무조건 시아버지의 차지가 되었어. 아버님, 또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뭐냐, 고맙구나. 매일 맛있는 밥상을 받던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살이 오르고 힘이 좋아졌어.
기운이 없어 방 안에 누워있기만 하던 예전과 달리 아들을 대신해 마당을 쓸며 집안일을 도왔어. 아버지, 그만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 며느리 덕에 몸이 좋아지니까 힘이 아주 마구 솟는구나. 시아버지가 며느리 일을 돕기 시작하자 집안은 활기가 넘치고 며느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 이제 아버지가 기력을 되찾으셨으니 살 사람이 있나 어디 한번 알아볼까? 그러자 아내는 질겁하며 말했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님을 모르는 남한테 판단 말입니까? 안 돼요, 안 돼. 남편의 지혜로 시아버지를 살찌운 며느리는 이후 지극한 효부가 되었대. 몹시 더운 어느 여름날 숲속의 땅은 말라가고 샘물도 차츰차츰 줄어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더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여우가 물을 마시려 할 때였어. 목말라. 옳지. 샘물 좀 마셔야겠다. 돼지도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로 다가왔지. 저리 비켜, 이 돼지야. 내가 먼저 왔거든. 뭐야? 내가 먼저 마시려는 참이라고. 여우와 돼지는 서로 먼저 물을 마시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어. 나 진짜. 내가 먼저라니까. 이거 왜 이래? 내가 먼저 왔다고. 서로 물을 먼저 마시겠다며 싸우던 여우와 돼지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말았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잠깐만 좀 쉬자. 지친 여우는 돼지에게 잠시 쉴 것을 제안했고 돼지도 힘들었는지 여우의 제안에 동의했어. 그래, 그럼 잠시만 쉬는 거다. 그때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던 독수리들이 여우와 돼지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 What? 잠시 쉬다니? 싸움이 끝나야 맛있는 고기를 빨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맞아. 여우와 돼지고기라니.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걸? 여우와 돼지 중 싸움에서 먼저 지는 쪽의 고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 돼지야. 저기 독수리들 좀 봐. 알아. 아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어떡하지? 여우와 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싸움에서 진다면 결국 독수리 밥이 될 텐데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라? 독수리 먹이가 되느니 차라리 여우와 샘물을 나눠 마시는 게 낫겠어. 돼지야, 싸움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우리 샘물은 사이좋게 나눠 마시자. 좋아, 나도 방금 그 이야기 하려던 참이야. 결국 여우와 돼지는 샘물을 사이좋게 나눠 마셨어. 뭐야? 그만 싸우겠다는 거야? 참, 오랜만에 여우와 돼지고기를 맛보나 했더니. 그 광경을 본 독수리들은 아쉬워하며 숲속으로 날아갔대.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 공부했던 걸 되새기며 산길을 지나가던 그때 아니 이게 뭐야? 새끼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인 거야.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의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까치들을 구해주었어.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 저 계시오? 누구세요? 저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그러니 혹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가 있으니까 어서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착한 여인은 선비를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 편히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피곤한데 얼른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루 종일 걸어 몹시 피곤했던 선비는 금세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선비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어.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너가 활을 쏘아 죽인 그놈이다.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뿐이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달라고? 그래 좋아. 이 산속에 빈 절이 하나 있어.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널 살려주지. 아니, 이제 곧 날이 밝는데 무슨 수로 빈 절에 종이 울린단 말이오. 아휴, 이제 곧 난 죽겠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뱀이 선비를 잡아먹으려던 그때였어. 뭐야? 종소리가 울리잖아.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를 잡아먹으려다 스르르 사라졌어. 선비는 바로 빈 절로 달려가 보았지. 그곳에는 까치 한 마리가 몸에 피가 묻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어. 네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는 게로구나. 종을 울리게 한 건 선비가 살려준 새끼 까치의 엄마였어. 엄마 까치가 자신의 몸을 부딪혀 종소리를 나게 한 거야. 정말 고맙다, 까치야.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고 그 길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 급제를 하였지. 그 뒤로 선비는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 까치의 명복을 빌어주었대. 옛날 어느 산골에 나무꾼과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나무꾼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지. 오늘 날씨 좋구만.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나무꾼이 뒤를 돌아보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무꾼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호랑이가 입만 벌린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야. 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것이냐? 어디가 아픈 게야? 어디 보자. 아이고, 목에 뭐가 걸린 모양이구나. 나무꾼은 아파하는 호랑이가 안쓰러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자, 어디 보자. 아니, 목 안에 이렇게나 긴 뼈가 있었다니 많이 아팠겠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나무꾼은 이상한 소리에 놀라 일어났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버선발로 밖으로 나갔어. 마당에 나가보니 커다란 통나무가 놓여있는 거야. 호랑이가 고맙다고 나무를 주고 갔나 보구나. 그 후로도 호랑이는 나무꾼의 집에 나무를 계속 물어다 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가 나무꾼을 불러 앉아 이야기했어. 아들아,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은 있고? 아휴, 나이를 생각하면 얼른 가야 될 텐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으이그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되나? 내가 나서야겠군. 호랑이는 나무꾼과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더니 사라졌어.
다음날 아침 마당에 웬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어젯밤에 호랑이를 만났는데요. 아가씨는 전날 밤 뒤뜰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어. 나무꾼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 아, 그래서 호랑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게 된 거군요. 와, 당신 마음씨는 정말 따뜻해요.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네. 잘 됐군. 아, 그나저나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기념으로 뭘 준비하지? 호랑이는 두 사람이 성혼을 기념으로 많은 선물과 소, 당나귀를 준비했어. 이것도 호랑이가 준비해 주었구나. 고맙다, 호랑아! 시간이 한참 흘러 호랑이를 잡으면 큰 선물을 내리겠다는 임금님의 공지가 있었어. 나무꾼은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숲으로 갔지. 저기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 좋았어. 임금님 선물은 내가 가져가겠어. 나무꾼은 활을 쏘아 호랑이 한 마리를 쓰러뜨렸어. 그런데 그 호랑이는 바로 옛날에 나무꾼이 도와주었던 호랑이였던 거야.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제물로 바치세요. 안 된다, 호랑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목숨 하나 아깝지가 않... 호랑아, 안 돼! 호랑아. 호랑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 나무꾼은 호랑이를 차마 제물로 바치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대.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가진 거라곤 낡은 쇠도끼 한 자루뿐이었지만 나무꾼은 부지런히 살았지. 날씨도 좋은데 나무나 한번 해볼까? 으라차차 쿵! 으라차차 쿵! 나무꾼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어. 그런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 아유 내 도끼!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어떡해. 이제 부모님한테 사시는커녕 고기도 못 사다 드리겠네. 내 도끼. 나무꾼은 소리내어 울었어.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 아니 왜 울고 있느냐? 산신령이십니까? 저 이 연못에 제 소중한 도끼를 빠뜨려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 그래? 아니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하구만. 그렇다면 너에게 금도끼야 은도끼 모두 다 주겠다. 나무꾼은 도끼를 모두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그 후로 나무꾼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어. 집도 사고 쌀도 사고 큰 부자가 되었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정직한 나무꾼 소식에 샘이 나기 시작했나 봐. 안 되겠다. 나도 금도끼 은도끼를 얻어와야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쇠도끼 한 자루를 들고 산신령이 나온다는 연못으로 찾아갔어. 그러고는 일부러 쇠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린 뒤 가짜 울음을 냈어. 아유 내 도끼. 누가 내 도끼 좀 찾아주세요. 그러자 또 산신령이 나타났어. 아니
왜 울고 있느냐? 저 산신령님, 연못에다가 제 도끼를 빠뜨렸지 말입니다. 아주 비싼 도끼예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어.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네 도끼냐? 모두 다 제 도끼입니다. 모두 다 제 것이에요. 오호, 내가 물속에서 다 봤는데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하지 못한다. 어서 나가거라. 산신령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 깜짝 놀란 나무꾼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도망쳤어. 그러고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지.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인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대.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 직녀와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가 살고 있었어. 직녀는 부지런하고 옷감을 짜는 솜씨도 좋아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 없이 살았지. 견우는 어찌나 소를 잘 몰고 밭을 잘 가는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농사 걱정 없이 살았어. 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견우와 직녀는 꽃밭 한가운데서 마주쳤어. 너무 아름다워요, 직녀님.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너무 멋지세요, 견우님. 둘은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졌지.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늘나라 농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나 견우와 직녀를 불러들였어. 내 도저히 너희 둘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 둘 때문에 이 하늘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 견우, 너는 동쪽 끝으로 가고 직녀 너는 서쪽 끝으로 가거라. 단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은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내 만나게 해주마. 견우와 직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일을 했지. 직녀님, 보고 싶어요, 직녀님. 견우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렇게 일곱째 날이 되었어. 견우와 직녀는 하늘 한가운데로 달려갔지. 그런데 은하수가 둘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직녀님, 1년에 한 번인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볼 수가 없네요, 직녀님. 견우님. 둘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타는 마음에 눈물만 흘렸지. 그때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 앞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왔어. 견우 직녀님, 두 사람이 은하수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걱정 마세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긴 다리가 만들어졌어.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 다리를 한다름에 달려갔어. 보고팠던 마음에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 해마다 7월 7일이면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만난대. 까마까치가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고 그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로 칠석이라고 부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야. 옛날 어느 왕궁엔 사랑스러운 아로미 공주의 생일날이었어. 공주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임금님은 공주를 찾아갔지. 생일 축하한다. 우리 공주 무엇이 갖고 싶니? 이제 저는 인형도 소꿉놀이도 다 지겨워요. 다른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우리 공주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 선물해줘야지. 정말요? 그럼 저는 아버지의 황금공이 갖고 싶어요. 아유, 그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물건이라.
너무해.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갖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이를 어쩐다. 그래, 너에게 선물로 주마. 하지만 소중한 물건이니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아빠. 황금공을 받은 공주는 곧바로 밖으로 나와 신나게 공놀이를 했어. 그러다 그만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렸지 뭐야? 내 황금공! 아빠가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해!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공주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여기에요, 여기. 개굴. 뭐야? 징그러운 개구리잖아. 저리 가.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하지? 그건 사정이. 그것보다 우선 공주님의 공을 찾아야죠. 맞다, 내 공. 공주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드릴게요. 정말? 무슨 부탁인데? 그건 공주님이 저의 신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예쁜 공주가 너같이 징그러운 개구리랑 어떡해? 그럼 황금공을 못 찾으셔도 상관이 없으신가요? 그건... 이걸 어쩌지?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공을 찾으면 얼른 도망가야지. 그래! 그럴 테니까 얼른 내 황금공을 찾아줘. 네, 공주님. 금방 다녀올게요. 개구리는 곧바로 연못으로 사라졌어. 얼마 후 개구리는 황금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던져주었지. 무척 기뻐하며 곧바로 성으로 돌아가는 공주에게 개구리는 소리치며 공주님! 말했어. 황금공을 찾아오면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야, 이 바보 개구리야. 아까도 말했지만 공주랑 개구리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메롱. 공주는 개구리를 남겨둔 채 성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겨진 개구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 그날 저녁 왕과 공주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중 누군가 공주를 찾아왔어. 공주님, 밖에서 공주님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이 시간에 공주를? 누군지 알겠느냐? 아니요. 절 찾아올 사람이... 공주님, 저예요. 저 개구리가... 이게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저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저한테 황금공을 주셨잖아요. 공주는 왕에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네가 개구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황금공을 찾았다면 그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공주는 왕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 궁전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 공주의 옆자리에 앉았어. 공주의 신뢰를 용서해 주시게. 우리도 이제 막 식사 중이었으니 함께 하시오. 말씀은 감사드리오나 저는 공주님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뭐? 내 음식을 개구리랑 같이 먹는다고? 진짜 싫어요. 아롬이! 전 이만 방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공주가 일어나자 개구리도 공주를 뒤따라갔어.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어. 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어디로 올라와? 공주님, 저희는 부부라고요. 자고로 부부란 언제나 함께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공주와 개구리는 궁전에서 매일매일 함께했어. 밥을 먹을 때나 산책을 하거나 잘 때도 늘 같이 있었지. 항상 혼자 지내던 공주에게 개구리는 산책하러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공주도 그리 싫지만은 않았어. 공주님, 기억나세요? 여긴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네, 맞아요. 공주님, 오늘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 할게요. 이 부탁 들어주시면 더 이상 공주님을 귀찮게 안 할게요.
뭘 새삼스레. 그래, 무슨 부탁인데? 저랑 뽀뽀해주세요. 뭐? 야! 난 아직 첫 키스도 안 해봤어!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공주님. 뭐 마지막 부탁이라니까. 못하겠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공주님. 공주님! 얼른 피하세요! 그게 무슨... 안 돼! 개구리야! 정신 좀 차려! 공주님, 괜찮으세요? 지금 내 걱정할 때야? 얼른 궁전으로 가자. 저에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공주님. 어서 저한테 뽀뽀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얼른요, 얼른. 알겠어. 하면 되잖아, 하면. 공주와 입맞춤을 한 순간 개구리의 몸에선 번쩍 빛이 나더니 잠시 후 눈앞엔 개구리가 아닌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났어. 공주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믿을 수 없었지. 공주님, 드디어 제 저주를 풀어주셨군요. 그게 무슨...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저는 이웃나라 왕자입니다. 사실 오래전 마녀의 저주에 걸려 개구리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래서 전 공주님과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공주님께 키스를 받아야 했어요. 이렇게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둘은 왕에게 찾아가 마녀의 저주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 어허, 그런 일이. 여튼 저주가 풀렸다니 참 다행이구나. 공주, 이처럼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거라. 네, 알겠어요, 아빠. 폐야, 제가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계속 제 옆을 지켜준 공주님께 청혼을 하고 싶습니다. 오호, 공주, 네 생각은 어떠냐? 아빠도 참... 좋아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공주는 얼마 후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둘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